여러분의 무릎과 손, 그리고 앞으로 5년 안에 혼자 걷는 능력을 지킬 수 있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이며 18년간 대한민국 응급실에서 근무해왔습니다. 18년 동안 고통에 울며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분들을 봐왔습니다. 무릎을 구부릴 수 없고 젓가락을 잡을 수 없고 온몸의 관절이 깨진 유리 같아서 잠을 잘 수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이런 환자분들 대부분이 저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통증이 처음엔 아주 작게 시작됐다고 하십니다. 아침에 조금 뻣뻣한 정도였답니다. 걸은 후에 약간 쑤시는 정도였답니다. 그래서 무시했답니다.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났는데 도움 없이는 침대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게 되었답니다. 제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 지금 이것을 보시면서 한 가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양손으로 주먹을 쥐어보세요. 꽉 쥐어보세요. 느껴지시나요? 뻣뻣한 느낌이 있나요? 주저하는 느낌이 있나요? 손가락 마디에서 미세하게 갈리는 느낌이 있나요? 이제 일어났다가 다시 앉아보세요. 무릎에서 소리가 나나요? 손으로 몸을 밀어야 일어날 수 있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여러분의 골든타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현재 400만 명이 넘는 분들이 관절염을 앓고 계십니다. 400만 명입니다. 12명 중 거의 1명꼴입니다. 그리고 비극적인 것은 이 중 80%가 평생 약을 먹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고통스러운 미래를 자녀들에게 병뚜껑을 열어달라고 부탁하고 옷 입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고 걸을 때 부축을 받아야 하는 미래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응급실에서 모든 것을 바꾼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약 3년 전 저는 한 가지 패턴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특정 환자분들이 심한 관절염, 악화로 응급실에 반복해서 오셨습니다. 관절이 붓고 참을 수 없는 통증과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분들 중 일부가 더 이상 오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병원에 가셨거나 포기하셨거나 더 나쁜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추적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드렸고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환자분들은 우연히 무언가를 발견하셨던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아주 간단한 한 가지를 바꾸셨습니다. 바나나를 드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평범하게 바나나를 드신 게 아니었습니다. 아주 특정한 방법으로 준비해서 아주 특정한 시간에 드시고 제가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특정 미네랄과 함께 드셨던 것입니다. 제가 의학 연구를 더 깊이 파고들었을 때 왜 이것이 효과가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바나나에는 관절의 염증 경로를 직접적으로 공략하는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아무도 말하지 않는 핵심이 있습니다. 바나나를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음식과 함께 드시면 몸이 이 화합물들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그냥 몸을 통과해서 나가버립니다. 낭비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공유할 것은 제 환자분들이 사용한 정확한 준비 방법입니다. 관절로의 흡수를 극대화하는 정확한 타이밍 프로토콜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차단하고 관절염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피해야 하는 3가지 흔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먼저 여러분의 관절이 지금 당장 왜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는지, 그리고 담당 의사 선생님이 왜 진짜 원인을 말씀해주지 않았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나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특정한 것에 관한 문제이며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뻣뻣함을 느껴본 적이 있으시다면, 문을 여는데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있으시다면, 스스로를 돌볼 수 없어서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 두려워해 본 적이 있으시다면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모든 순간을 보셔야 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여러분의 관절을 지킬 수 있는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이고 18년간 서울에서 응급의학과 의사로 일하며
통증이 참을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린 환자분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하지만 3년 전 제가 발견한 것은 관절염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주에 깊게 들어주십시오. 지금 당장 손가락 마디를 만져보세요. 손가락 관절을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약간의 압통이 느껴지나요? 전에는 없던 따뜻함이 있나요?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 아직 손상을 되돌릴 수 있는 골든타임 동안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제가 매주 응급실에서 보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분이 오십니다. 도움 없이는 걸을 수 없습니다. 무릎 관절이 너무 부어서 다리를 구부릴 수 없습니다.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침에 가벼운 뻣뻣함으로 시작됐답니다. 무시했답니다. 그러다 병뚜껑을 여는 것이 어려워졌답니다. 나이 드는 것이라고 받아들였답니다. 제 응급실에 오실 때쯤이면 염증이 수년간 조용히 연골을 파괴해온 것입니다. 여기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치료하는 중증, 관절염 환자의 78%가 5년 전 완전히 무시했던 가벼운 증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관절 통증이 그냥 노화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틀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응급실 방문 후 제가 상담한 수백 명의 관절염 환자 중 특정 그룹이 특별한 것을 보고했습니다. 바나나를 이용한 특정 프로토콜을 따른 분들이 4주에서 6주 안에 관절 통증과 뻣뻣함이 극적으로 감소했다고 하셨습니다. 약만으로는 안 됩니다. 비싼 영양제로도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타이밍과 결합된 정확한 바나나 준비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정확히 무엇을 하셨는지 설명하기 전에 왜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나나의 특정 화합물이 올바르게 섭취될 때 염증 경로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분들이 바나나를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조합으로 드시고 거의 아무런 한겸증 효과를 얻지 못하십니다. 결과를 본 환자분들은 3가지를 다르게 했습니다. 첫째, 아침 공복에 바나나를 절대 먹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기상 직후 바나나를 먹으면 천연 당분이 너무 빠르게 급증하여 기존 관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염증 지표를 실제로 유발합니다. 최악의 타이밍입니다. 둘째, 바나나를 항상 특정 종류의 지방과 함께 섭취했습니다. 아무 지방이나가 아닙니다. 이 조합 없이는 유익한 화합물이 장벽을 통해 제대로 흡수될 수 없습니다. 몸이 그냥 배출해버립니다. 가장 강력한 천연 한겸증 성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셋째, 이것이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인데 저항성 전분을 분해하는 방식으로 바나나를 준비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된 숙성 단계의 바나나를 먹습니다. 너무 녹색인 바나나는 민감한 사람들의 염증을 실제로 악화시킬 수 있는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너무 익은 바나나는 최적의 화합물 농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응급실 방문 후 제가 상담한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70살 박 여사님. 엉덩이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화장실에서 넘어졌기 때문에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딸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워하셨습니다. 치료 후 저는 이 바나나 요법을 그녀에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3개월 후 추적 진료에서 그녀를 다시 만났습니다. 지팡이 없이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매일 정확한 방법을 따라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6년 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아침 경직이 거의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난간을 잡지 않고도 아파트 계단을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준비 방법, 정확한 타이밍, 그리고 어떤 음식이 효과를 완전히 차단하는지 알아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바꾼 바나나에 대해 제가 발견한 것을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며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 3가지 특정 요인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매우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먼저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모든 바나나가 몸에서 같은 방식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숙성 단계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여기서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란 껍질에 약 30%를 덮는 작은 갈색 반점이 있는 바나나가 필요합니다. 세어 보십시오. 중간 크기 바나나에서 5개에서 7개의 갈색 반점이 보이면 그것이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이 단계에서 저항성 전분이 장에서 실제로 흡수할 수 있는 쉽게 소화되는 화합물로 전환되면서 항산화 수치가 최고조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녹색이면 소화 시스템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너무 갈색이면 당 함량이 급증하고 유익한 화합물이 분해됩니다.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교훈을 가르쳐준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8살 박 선생님이 새벽 2시에 서울의 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무릎이 너무 부어서 주차장에서 걸어오기도 힘들었습니다. 온라인에서 칼륨에 대해 읽은 후 몇 달 동안 매일 바나나를 먹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가 거의 글을 업고 우리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바나나를 드실 때 어떻게 생겼나요? 그는 밝은 노란색이고 완벽하게 매끄러우며 반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답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딱 하나,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그 갈색 반점이 나타날 때까지 부엌 조리대에 바나나를 놔두라고. 검은색이 아니라 갈색 반점입니다. 7일 후 그가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왼쪽 무릎의 부기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3주 후 그는 절뚝거림 없이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같은 바나나, 다른 타이밍. 그것이 정밀함의 힘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요인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바나나를 먹는 시간이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몸의 염증 반응은 24시간 주기를 따릅니다. 오전 6시에서 8시 사이에 코르티솔 수치가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때가 몸이 한겸증 화합물을 처리할 준비가 가장 잘 된 때입니다. 일어난 후 30분 이내에 다른 어떤 것도 위장에 들어가기 전에 제대로 익은 바나나를 먹으면 흡수율이 배가 됩니다. 오후에 먹는 것보다 3배에서 4배 더 효과적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완전히 빈속에 먹어야 합니다. 완전히 비어 있어야 합니다. 이미 커피, 차 또는 레몬물을 마셨다면 위의 pH 수준을 바꾼 것입니다. 바나나의 효소는 제대로 작용하기 위해 중성 환경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이제 없습니다.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반 컵을 마시고 10분 기다린 다음 바나나를 드십시오. 적어도 45분 동안 다른 것은 먹지 마십시오. 세 번째 요인은 무엇과 함께 먹느냐입니다. 마그네슘. 몸은 적절한 마그네슘 없이는 바나나의 칼륨과 비타민 B6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60세 이상의 대부분 한국인은 심각하게 결핍되어 있습니다. 매주 혈액 검사에서 이것을 봅니다. 하루에 약 400mg의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호박씨, 2스푼, 정확히 30g입니다. 바나나 위에 뿌리거나 바로 후에 드십시오. 이 조합은 제가 한겸증 연쇄 반응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칼륨, 비타민 B6, 마그네슘이 아침에 함께 시스템에 들어가면 세포에서 특정 경로를 유발합니다. 이 경로는 관절 부기와 통증을 일으키는 분자인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줄입니다. 72시간 이내에 대부분의 환자가 첫 번째 변화를 느낍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때 경직이 덜합니다. 손가락 움직임이 더 쉽습니다. 이것은 의학과학이지 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한 대로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내일 아침 바나나를 확인하십시오. 그 갈색 반점을 세어보십시오. 필요하면 알람을 30분 더 일찍 설정하십시오. 관절이 제대로 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제 환자들의 모든 것을 바꾼 정확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요한 실수를 하는 곳이며 매우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잘못하면 아무런 효과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발견한 바나나 준비 기술은 복잡하지 않지만 정확하게 수행되어야 합니다. 먼저, 모든 바나나가 똑같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바나나는 특정한 익은 정도여야 합니다. 지금 바나나를 보세요. 완전히 노랗고 반점이 없다면 너무 이릅니다. 껍질의 절반 이상을 덮는 큰 갈색 반점이 있다면 너무 오래 기다린 것입니다. 한겸 효과를 위한 최적의 시기는 바나나 껍질에 정확히 5개에서 7개의 작은 갈색 반점이 있을 때입니다. 바로 이 단계에서 저항성 전분이 염증이 있는 관절에 절실히 필요한 특별한 형태의 소화 가능한 섬유질로 전환됩니다. 매일 아침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세요. 정확히 20분을 기다리세요.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20분 동안 소화 시스템이 미네랄 흡수를 위한 최적의 pH 환경을 준비합니다. 20분 후 반점이 있는 바나나를 가져다가 정확히 8등분으로 자르세요. 으깨지 마세요. 믹서기에 갈지 마세요. 씹는 행위는 타액의 효소를 자극하여 바나나가 위장에 도달하기도 전에 한겸 과정을 시작합니다. 이제 아무도 말하지 않는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바나나를 먹은 후 10분 이내에 2가지 특정 미네랄을 섭취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마그네슘입니다. 두 번째는 보조 공급원에서 얻는 칼륨입니다. 바나나에 이미 칼륨이 들어있는데 왜 둘 다 필요할까요? 상승 효과가 흡수율을 4배로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저는 강남에서 온박 씨라는 73세 환자를 치료한 후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주먹으로 쥘 수 없는 상태로 응급실에 왔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6개월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바나나 요법을 시작했지만 3주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바나나 직후에 생호박씨 한 줌을 추가했습니다. 11일 만에 그녀는 손주의 손을 다시 잡을 수 있었습니다. 마그네슘이 누락된 열쇠였습니다. 보조 칼륨 공급원으로는 3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중간 크기 토마토 하나, 가볍게 찐 시금치 한 컵 또는 아보카도 반 개. 하나를 선택하여 바나나 조각을 다 먹은 후 중요한 10분 이내에 드세요. 이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30분을 기다리면 창이 닫히고 효과가 70% 감소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스스로를 망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나나 요법을 섭취한 후 4시간 동안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3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첫째, 모든 유제품, 우유, 치즈, 요구르트. 이것들은 장 내벽에 차단 화합물을 만들어 한뼘 분자가 혈류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둘째, 정제된 설탕이나 흰빵. 이것들은 인슐린을 극적으로 급증시켜 방금 시작한 전체 한겸 과정을 역전시킵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은 모두를 놀라게 하는데 이 4시간 동안 커피를 마시지 마세요. 커피의 탄닌이 방금 조심스럽게 섭취한 미네랄에 결합하여 사용되지 않은 채 몸 밖으로 바로 배출시킵니다. 저는 인천에서 온 초혜 씨라는 68세 택시기사가 있었는데 그는 바나나 요법을 완벽하게 따랐지만 아침 커피 습관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5주 후 그는 15%의 개선만 보았습니다. 커피를 오후로 바꾸는 순간 무릎 통증이 단 12일 만에 60% 감소했습니다. 그 커피가 그의 결과를 훔치고 있었습니다. 또한 몸이 올바르게 반응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3가지 경고 신호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즉시 적으세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공유하겠습니다. 결과를 보는 것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 사이의 모든 차이를 만드는 정확한 준비 방법과 타이밍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18년간의 응급의학의 교과서에서 결코 언급하지 않은 것을 가르쳐준 곳이 바로 여기이기 때문입니다. 바나나 준비 요법은 복잡하지 않지만 모든 단계가 중요합니다. 한 가지 세부 사항을 건너뛰면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첫째, 바나나는 특정 익은 단계에 있어야 합니다. 껍질을 보세요. 정확히 5개에서 7개의 작은 갈색 반점이 있는 바나나가 필요합니다. 녹색도 아니고 완전히 갈색도 아닙니다.
그 특정 반점들은 저항성 전분이 최적의 화합물 비율로 전환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정확히 이 익은 정도에서 폴리페놀 농도가 최고조에 달하는 동시에 효소 억제제가 감소합니다. 이것이 황금 시간대입니다.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아침 첫 식사 30분 전에 적절히 익은 바나나 하나를 가져가세요. 정확히 8조각으로 자르세요. 왜 8조각일까요? 표면적 노출이 위산과 만날 때 효소 과정을 활성화하기 때문입니다. 각 조각을 천천히 삼키되 최소 15번 씹으세요.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이제 없습니다. 기계적 분해는 염증이 있는 관절이 실제로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칼륨과 마그네슘을 방출합니다. 그러나 응급실에서 저를 놀라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다른 음식을 먹기 정확히 30분 전에 이것을 섭취하세요. 왜일까요? 밤새 금식한 후 이 순간의 위 pH는 특정 산도 수준에 있습니다. 이 환경은 바나나 화합물이 염증성 사이토카인 생산을 조절하는 장 수용체와 결합할 수 있게 합니다. 다른 음식과 함께 먹으면 한겸 효과의 70%를 잃게 됩니다. 제가 관찰한 임상 데이터가 이것을 반복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이제 물 요법입니다. 바나나를 다 먹은 직후 정확히 200ml의 실온물을 마시세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게. 실온으로. 찬물은 위 내벽을 수축시켜 흡수를 차단합니다. 뜨거운 물은 효소 구조를 파괴합니다. 실온물은 칼륨이 12분 이내에 혈류로 들어갈 수 있는 완벽한 운반 매체를 만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배우지 못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네랄 증폭제가 필요합니다. 바나나를 먹은 후 45분 뒤 일반 아침 식사와 함께 찐 시금치 200g 또는 중간 크기 토마토 하나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것들은 한겸 과정을 완성하는 보완 미네랄, 특히 마그네슘과 셀레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 없이는 바나나 화합물이 체내에서 비활성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 패턴을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서 관찰한 후에야 그 메커니즘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방해 음식들에 대해 경고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음식은 여러분의 결과를 완전히 망칠 것이며 저는 사람들이 그 피해를 모른 채 매일 섭취하는 것을 봅니다. 첫째, 바나나를 먹은 후 3시간 이내에 가공된 빵이나 페이스트리를 먹으면 안 됩니다. 정제된 밀가루가 칼륨 분자와 결합하여 몸이 사용할 수 없는 화합물을 만듭니다. 둘째, 90분 이내에 커피나 홍차를 마시면 안 됩니다. 탄닌 성분이 흡수 경로를 직접적으로 방해합니다. 셋째, 같은 날 튀긴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산화된 기름이 여러분이 차단하려는 정확한 염증 경로를 유발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첫 2주 동안 여러분의 몸은 염증 반응 시스템을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기간 동안 방해 음식을 2번만 섭취해도 전체 과정이 첫날로 되돌아갑니다. 저는 환자들이 아침 커피 한 잔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서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준비는 매일 아침 신선하게 해야 합니다. 절대 전날 밤에 바나나를 미리 썰어두지 마세요. 산화작용이 자른 후 40분 이내에 활성 화합물을 파괴합니다. 절대 믹서기를 사용하거나 스무디를 만들지 마세요. 고속 블렌딩은 중요한 효소를 변성시키는 열을 발생시킵니다. 항상 깨끗한 칼과 세라믹이나 유리 접시를 사용하세요. 플라스틱은 절대 안 됩니다. 칼륨 흡수를 방해하는 화학물질이 나옵니다. 이 정확한 방법을 최소 21일 연속으로 따르세요. 이것이 염증 손상을 되돌릴 수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이제 제 환자들에게 모든 것을 바꾼 정확한 바나나 준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잘못 준비하면 아무런 효과도 얻지 못합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을 봤습니다. 방법은 간단하지만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너무 익지도 않고 너무 설지도 않은 중간 크기의 바나나 1개가 필요합니다. 바나나 껍질에 작은 갈색 반점이 있어야 합니다.
총 3개에서 5개 정도의 반점이요. 이때가 저항성 전분이 장내 세균이 한겸증 화합물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유형의 프리바이오틱 섬유로 전환된 시점입니다. 너무 설면 위장이 분해할 수 없습니다. 너무 익으면 당 함량이 급증하여 실제로 염증이 증가합니다. 이것을 틀리면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정확히 30분 전에 바나나를 6등분으로 자르세요. 블렌더로 갈지 마세요. 으깨지 마세요. 칼로 6조각으로 자르세요. 왜 6조각일까요? 이 특정 크기가 소화 효소가 한 번에 시스템을 압도하지 않으면서 최대 표면적에 접근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공한 환자와 실패한 환자의 혈액 샘플을 분석해서 이것을 알아냈습니다. 이제 이 6조각을 15분에 걸쳐 천천히 먹어야 합니다. 2분 30초마다 한 조각씩요. 필요하면 휴대폰에 타이머를 설정하세요. 각 조각을 삼키기 전에 최소 60번 씹으세요.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러한 화합물의 소화는 타액 효소와 함께 입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을 서두르면 유익한 효과가 60% 감소합니다. 저는 환자 결과에서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바나나를 다 먹은 직후 정확히 200ml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세요. 찬물도 아니고 뜨거운 물도 아닙니다. 1000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요. 찬물은 소화 시스템에 충격을 주고 적절한 흡수를 방해합니다. 뜨거운 물은 방금 섭취한 열에 민감한 화합물 일부를 파괴합니다. 이 미지근한 물은 바나나 화합물이 가야 할 위벽을 통과하도록 돕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음식을 먹기 전에 30분을 꼭 기다려야 합니다. 이 황금 같은 30분 동안 여러분의 몸은 바나나로부터 특정 미네랄, 특히 칼륨과 마그네슘을 흡수하고 있으며 이것들은 관절 염증을 줄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너무 빨리 다른 음식, 특히 단백질이나 지방을 먹으면 이 흡수 경로가 완전히 차단됩니다. 저는 환자들이 이 한 단계만 빼고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해치는데도 전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을 봤습니다. 바나나 종류는 어떨까요? 이것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자연스럽게 익은 바나나를 원하는 거지 설익은 채로 따서 저장시설에서 가스로 인위적으로 익힌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구별할까요? 자연 바나나는 무작위로 갈색 반점이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익힌 바나나는 한꺼번에 노랗게 변하고 반점이 거의 없다가 갑자기 완전히 갈색으로 변합니다. 지역 시장에 가서 자연스럽게 익은 바나나를 달라고 하세요. 가격은 같지만 미네랄 함량은 3배 더 높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하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2시간 이내에 감귤류 과일이나 커피와 함께 먹지 마세요. 이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렌지, 자몽 또는 커피의 높은 산성도가 한겸증 효과를 완전히 중화시킵니다. 강남구에 사는 68세 박여사라는 환자가 있었는데 2주 동안 완벽하게 했는데도 결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음식 일기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바나나를 먹은 후 15분 뒤에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커피를 끊는 순간 일주일 만에 무릎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타이밍에 대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한 변화를 보려면 최소 21일 연속으로 해야 합니다. 장내 세균 개체군이 유익한 균주를 적응시키고 증식시키는 데 3주가 필요합니다. 이틀만 빠뜨려도 이 과정이 초기화됩니다. 달력에 표시하세요. 매일 알림을 설정하세요. 이것이 수년간의 관절 손상을 되돌릴 수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세부 사항에 부주의해서 낭비하지 마세요.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 바나나 방법에 대한 6번째 중요한 점은 제 환자의 90%가 첫 주에 틀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시간에 바나나를 먹고 한겸증 효과를 완전히 파괴합니다. 저는 이 실수가 사람들에게 수개월의 불필요한 고통을 안겨주는 것을 봤습니다. 준비한 바나나를 섭취하는 황금 시간은 하루의 첫 식사, 정확히 30분 전입니다. 아침 식사 후가 아닙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가 아닙니다. 30분 전입니다.
이 시간이 왜 절대적으로 타협할 수 없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아침에 위가 비어 있을 때 장의 흡수율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바나나의 특정 효소들이 제가 말씀드릴 미네랄과 결합하면 빈 위벽과 직접 접촉하여 한겸증 작용을 촉발해야 합니다. 다른 음식을 먼저 드시면 작은 빵 한 조각이나 커피 한 잔이라도 장벽이 생깁니다. 그 장벽은 유익한 성분의 70%까지 혈류로 들어가는 것을 막습니다. 제 환자 중에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이 계셨습니다. 2달 동안 3번이나 심한 무릎 염증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아파트에서 길까지 걷기도 힘드셨죠? 딸이 직장을 쉬면서 간병해야 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가족에게 완전한 짐이 될까봐 두려워하셨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바로 이 바나나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 3주 동안 거의 호전이 없었습니다. 좌절하고 고통스러워하며 다시 오셨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따르고 계신지 설명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실수를 발견했습니다. 아침 죽을 드신 직후에 바나나를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타이밍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제가 그것을 바로잡자마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첫 식사 30분 전에 바나나를 드신 지 일주일 만에 무릎 부기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3주 후에는 절뚝거리지 않고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8개월이 지난 오늘 일주일에 2번 손주를 돌보시고 매일 아침 시장까지 걸어가십니다. 바뀐 것은 오직 타이밍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타이밍 프로토콜의 두 번째 부분이 있습니다. 준비된 바나나를 드신 직후 정확히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셔야 합니다. 찬물이 아닙니다. 뜨거운 물도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입니다. 온도가 중요한 이유는 찬물은 위 혈관을 수축시켜 흡수를 40%까지 늦추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물은 흡수되기 전에 활성 화합물 일부를 파괴합니다. 미지근한 물은 3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바나나 성분이 최적의 속도로 소화관을 통과하도록 돕습니다. 둘째, 위산을 적절히 희석시켜 위산이 유익한 효소를 너무 빨리 분해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셋째, 간에 영양소 처리를 준비하라는 신호를 보내어 몸 전체의 한겸증 효과를 높입니다. 이제 이것을 적으세요. 바나나를 드시고 첫 식사를 하기까지 사이에 눕지 마십시오. 똑바로 있으세요. 앉거나 천천히 걸으세요. 이 30분 동안 누우면 위산이 역류하여 성분이 장에 도달하기 전에 중화될 수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실수만으로도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봤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묻습니다. 깜빡하고 아침을 먼저 먹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 후에 바나나를 먹고 같은 결과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아침 시간을 놓치면 그날은 건너뛰고 다음날 아침 새로 시작하세요. 잘못된 시간에 먹는 것은 아예 안 먹는 것보다 나쁩니다. 실제로는 노력을 낭비하면서 프로토콜을 따르고 있다는 잘못된 확신을 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타이밍은 18년간의 임상 관찰과 이러한 화합물이 신체의 자연스러운 염증 주기와 상호작용하는 특정 방식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것은 유연한 제한이 아닙니다. 이것은 극적인 개선을 보는, 환자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환자를 구분하는 정확한 프로토콜입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반드시 따라야 할 정확한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하는 대로 정확히 해야 합니다. 타이밍과 준비 방법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바나나 준비. 잘 익은 바나나 1개가 필요합니다. 녹색이 아닙니다. 갈색 반점이 온통 있는 너무 익은 것도 아닙니다. 작은 갈색 점이 몇 개만 있는 노란색입니다. 이때가 저항성 전분이 장내 한겸증 작용을 촉발하는 최적의 형태로 전환된 때입니다. 이 바나나를 약 0.5cm 두께로 자르세요.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데 아침 식사 정확히 30분 전에 드셔야 합니다. 식사와 함께가 아닙니다. 식사 후도 아닙니다. 30분 전입니다. 왜냐고요? 공복 상태에서 혈류에 순환하는 염증 표지자와
바나나에 칼륨과 마그네슘이 결합하려면 위가 비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음에 일어날 일의 토대를 만듭니다. 둘째, 미네랄 조합. 바나나를 드시고 30분을 기다린 후 아침 식사에는 아연 공급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달걀 2개, 손바닥 크기의 고등어 1조각 또는 두부 반 모를 의미합니다. 아연은 이제 체내에 있는 바나나의 한 겸증 화합물을 활성화합니다. 아연이 없으면 그 화합물들은 사용되지 않고 몸을 통과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바나나를 수년간 먹어도 관절염에 변화가 없는 이유입니다. 이 중요한 조합 단계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바나나를 드신 후 최소 6시간 동안 완전히 피해야 할 음식. 커피 안 됩니다. 녹차 안 됩니다. 가공 설탕 안 됩니다. 이 3가지 물질은 방금 활성화한 흡수 경로를 차단합니다.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했지만 20분 후에 아침 커피를 마셔서 전체 효과를 파괴하는 환자들을 봤습니다. 커피를 꼭 드셔야 한다면 점심때까지 기다리세요. 관절 건강은 이 작은 희생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신체가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3가지 경고 신호입니다. 적으세요. 첫째, 5일에서 7일 이내에 아침 경직이 지속되는 시간이 짧아지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풀리는데 30분이 필요했던 것이 15분이 됩니다. 이것은 활액의 염증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둘째, 2주에서 3주 사이에 주먹을 더 세게 쥘 수 있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테스트하세요. 손을 최대한 세게 쥐어보세요. 프로토콜이 작동하면 차이를 느낄 것입니다. 셋째, 4주째는 체중을 지탱하는 관절인 무릎과 엉덩이 관절의 통증이 계단을 오를 때 개선되어야 합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지만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이 3가지 징후가 보이면 지금 하고 계신 대로 정확히 계속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이 치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계신 분들은 한 가지를 추가해야 합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 생호두 4개를 드십시오. 호두의 오메가3 지방산은 일반 골관절염에는 없는 자가면역 요소를 표적으로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으셨다면 이것을 절대 건너뛰지 마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이 방법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다 먹고 나서가 아닙니다. 내일입니다. 하루를 미루는 것은 불필요한 관절 손상이 하루 더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 영상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인천의 박 여사님을 기억하십니까? 손주를 안을 수 없었던 그분 말입니다. 화요일 아침에 시작하셨습니다. 금요일에는 도움 없이 혼자 셔츠 단추를 채울 수 있게 되어 울면서 전화하셨습니다. 이 방법을 정확히 따르면 이렇게 실제로 빠르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 당장 해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면 가족, 이웃,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교회 친구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유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이 영상을 그분들에게 보내주십시오. 댓글에 내일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십시오. 이렇게 공개적으로 약속하면 실제로 실천할 가능성이 3배나 높아집니다. 18년간 이런 패턴을 봐왔습니다. 여러분의 관절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조합으로 올바른 도구만 제공하면 됩니다. 내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골든타임을 지키십시오.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하루 중 몇 시에 바나나를 드실 건가요? 그리고 어떤 보조 미네랄을 먼저 추가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경험, 많은 의사들의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김 박사의 방법을 들어야 하는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